먼저 제가 좀 토론 말씀드리기 전에 한반도 정세를 좀 요약하면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제 위중 전략 경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냉전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신냉전 기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신냉전 완성은 되게 어려운 상호이동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을 옛날에는 3월달, 8월달만 했는데 연중 계속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일본 자위대를 가담시켜가지고 한미일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북이 공정한 대응을 하는데 핵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제화하고 초음속 다양한 무기까지 개발을 해서 억지로 다시 하고 있으면서 지금 NLL이나 휴전선 근처에서 전쟁위기가 보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용 목적도 있고 또 원래 철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수냉전의 앞잡이 미국의 이 앞잡이 윤석열이가 대북 강경 노름을 하면서 더 지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월 10일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북풍, 총풍 이 카드는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의주시했는데 왜냐하면은 지난번 한미 군사연습 때 포항에 해병대 상륙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말려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건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휴전선 근방의 이 군사 충돌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의 억지력이라는 것이 미국 본토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자니 그런 결단은 못 내리고 전쟁을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 인내 2라고 오바마가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득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북미 대화하겠다, 재개하겠다, 김정은 나 친하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정치에서 지금 우리가 총선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도표는 지금 여기에 이제 진보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압축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빠졌길래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끼워넣기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간략하게 훑어보시면은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그 압도적 대응, 힘을 통한 평화 이 기조에 따라서 결국 뭐 말로만 이 대화를 얘기하지 한반도 전쟁 위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엔 제재 검증위원회의 임기 연장도 부결이 됐어요. 러시아, 중국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매년 검증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만이 대북 제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임기 종료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를 제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확인이 안 됨으로써 결국 대북 제재는 무력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대북 제재에 소홀히 했던 선박을 최근에 제주도 남방 60km 지점에 무국적 이 선박이 그걸 억류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그래서 이런 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대북 자본주의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한 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명박 시절에 이제 비핵기방 3,000호 같은 겁니다. 비핵하면은 1인당 GDP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북이 이제 그걸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거기다 이제 통일부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주도로 그다음 권영세 다음에는 그 누굽니까? 김영훈이? 김영호죠. 김영호도 이제 운동부 출신이 변절자인데 김영호가 특히 이제 앞장을 써가지고 이제 자유민주 기본 질서 입각해서 통일하자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6.15 공동선언 2항 연합 연방제 공통선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하자는 남북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이런 얘기를 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립서비스를 하고
그다음 북분 포로나 이제 억류자라든가 귀한 납북자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특히 이제 국인권 문제를 위해서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인권재단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 이것은 뭐 미국의 이제 대부 악선전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친 이 화해협력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은 미국 의존의 평화협력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인 평화협력이 아님으로써 한계를 보여왔죠. 북미 관계가 어려우면 따라서 남북 관계가 차단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크게 이것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조에서 이제 섰고 다만 이제 동시행동을 좀 강조를 하고 어차피 북이 핵을 보유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단계적인 핵 감축, 핵 동결, 핵 감축을 통해서 결국 이제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국부로 제재 완화한다든지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뭐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해서 대사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북이 훨씬 더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그런 수준 가지고도 잘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죠. 적대 정책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핵보유국을 인정을 한 조건에서 세계 비핵화와 연동시켜 버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춘 선배님이 통일국민협약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겠다, 사회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노장층을 묶고 좌우를 묶고 각계층을 모아가지고 계속 평화 통일에 대해서 담론을 형성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극대화시켜야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방법은 좋아요. 그러나 이 역시 국민 공감을 예를 들어서 세월 좋을 때, 정시에 좋을 때 통일하자는 70% 가까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 도로 철도 연결되면은 유라시아 여행 가겠다. 미래의 원장 꿈을 꿨단 말이에요. 정치가 악화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렇지 정치는 달라집니다. 고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정권이고 우리 통일운동체고 미국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 반미 그럼 좀 과격하게 들리니까 탈미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 일본 패권주의가 약화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다자와 다국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전 세계 오직 유일하게 한국만 친미, 친일, 일변도 편중 외교를 함으로써 민생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덕분에 그 수구 세력의 대변자인 이 국힘도 문제지만은 민주당도 맹렬하게 비판해버리는 것도 부드러운 게 더 무섭더라는 식으로 우리 핵 개발하는 걸 상당히 늦춰놨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북을 뭐 칭찬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그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조국혁신당 지금 서울에서 아까 30% 지지율을 육박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또 민주당 정치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남북 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 대표부를 설치하겠다, 이국가 체제로 이제 인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91년 기본 하미스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분단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감히 보수든 진보든 그 누구를 떠나가지고 이 국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달라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데 이 국가를 얘기를 합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간단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45년 8월 달에 일제가 퇴각한 이후에 중국이 대통령하고 장개석하고 민주연합정부 모색을 위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나와가지고 미소 냉전 국면에 들어감으로써 중국도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내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미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단독 정도로 갔고 이게 다 이제 미소 냉전의 영향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때 내전에서 동북부터 밀고 내려와가지고 양자강, 장강을 밀렸어요. 그때 미국에서 장개석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장강을 사이에 두고 분단 국가를 하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장개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개석 사회주의자도 아니었고 진보적도 아니잖아요. 천고에 역적이 될 일이 있나? 나는 저 대만에 쫓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이거는 진보 보수 뭐 떠나가지고 얘기해요. 두 국가 체제를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 저는 요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탈미 자주, 이 대미 자주세에 기초한 균형 외교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정의당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미 자주성을 강하게 얘기하는 정당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 우발 충돌을 방어하기 위해서 9.19 법원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특하게는 녹색평화 육자회담을 하자. 3+3 동북아 비핵 기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북아 비핵 기대하라는 거는 이 남한이 하겠다 그러면 주변 강대국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 조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이 결국은 단계적인 핵 감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이 중간 조치에 대해서 촘촘한 이행 전략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준영도 대만 유사시에 불계 입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녹색정의당의 정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보당이 이제 가장 사실은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근데 누가 뭐 언론에 실어주지도 않고 물어주지도 않고 요번에 특히 이제 이 전쟁 위기 윤석열이 악용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자주 평화 통일운동에 헌신해왔던 사람들이 다 배제됐습니다. 공천에서. 민주연합에서 그 민주연합 2명 배제됐을 뿐만 아니고 조국혁신당에 신청했던 김진양이 있죠. 김진양이야말로 이론과 정책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탈락시켜버렸어요. 서류에도 통과시켜주고 김준영이 건지려고 김준영 외교원장을 선순위에 배치하려고 서류에서 탈락해버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수구 냉전 세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미국 의존적 한미 동맹을 정가의 고도처럼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파의 협력 세력의 관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압축해서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우발 충돌 예비는 한 라인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남북 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이런 조치가 이제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지금 전쟁 상황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행정부만 알고 있잖아요. 청와대 N에서 C만 알고 있단 말이야. 국방부만. 그래서 국회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래서 국민이 민주적인 통제를 좀 하도록 하자. 그다음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의 주민들 생존권 위협을 받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외교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일거에 뭐 탈미할 수는 없지만 한미 동맹을 일거에 깰 수는 없지만은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한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복원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애를 많이 쓴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동북아 균형론자를 얘기했다가 너 반미하자는 거야? 너 친중하자는 거야? 죽고 싶냐? 협박당해가지고 미국 한번 갔다 오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후퇴하는 이런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목숨을 내걸고 한번 미국하고 맞짱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 민주당 계열들 이런 쪽에서 이런 점을 좀 복원해야 되지 않냐.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보유국을 대화 복원하고 평협정하고 다 단계적인
비핵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쉬쉬할 것도 아니고 수구 세력이 뭐 빨갱이다 종북이다 욕한다 해서 겁낼 것도 아니고 어차피 현실인데 팩트인데. 그리고 이제 초당파 이 범국민 협의체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남북 관계 발전도 역시 기본은 6.15 공동선 1항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7.4 공동선언부터 오늘날까지 남북 합의서는 1조 1항이 전부 다 자주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주 없이는 민생도 없고 평화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80년대 많이 나온 그건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선진국이다. 이만큼 뭐 10대 강국에 들어섰다. 군사력은 6이다. 경제력은 11이다. 하지만 미국에 가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586 운동권 출신이 한두 명입니까? 국회 13대부터 88년도 4월달부터 13대더라고요. 오늘날 지금 21대까지 지난 40년 가까이 운동권 출신이 한두 명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한마디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요. 이인영 요번에 4번째입니까? 5번째네 요번에. 보도에 다시 나가는데 이인영만큼 제가 믿었는데 요번에 좀 똑바로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뭘 더 바랄 거예요? 이 운동권 출신들이 큰 꿈을 갖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폭넓은 지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꺾어요. 할 말을 안 합니다. 할 말 안 하면은 지지를 빼앗겨요. 이제는 요번에 좋은 거 보세요. 이재명 후보를 보세요. 치고 나가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늘어난단 말이지. 대선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세가 받쳐주니까 운동권 출신들 진보적 계획적인 정말 후보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류협력. 교류협력은 지금 북쪽이 일제 지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강경한 그 유례없는 그런 조치 발표 뭐 3대 헌장탑을 뭐 폭파시키고 뭐 헌법에 뭐 적시하라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민족이다. 두 국가로 가자. 국경선을 뭐 NLN 2국 북쪽의 해상 경계선, 그러니까 휴전선 이북으로 헌법에 못을 박을 것 같습니까? 그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설립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 가지 상징물은 몇 달 안에 금방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세가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통일 안 하겠다는 거네. 비평화적인 통일만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오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 대미 대남 군사 노선 강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건이 달라지면 한다. 언제든지. 그리고 한두 번 강경 발언이나 2013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고요. 2017년 후반기에도 전쟁위기가 있었고 때마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인도주의 보건 의료 지원이 가장 급선무라고 합니다. 저도 약간씩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을 압박해서 다시 국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도 일단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 독립적인 이 교류협력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민간 합동으로 보수진보 다 섞어 가지고 인도주의 조치만큼은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 기후 문제라든지 글로벌 보건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방안의 내용도 훨씬 더 폭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자주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운동권 출신 586 국회의원들 이번에 또 새로 초선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깥에서 제야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도 반성해야 되고 다 반성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비례공천에서 자주평화통일 실천했던 예비후보들을 전부 배제했습니다. 근데 똥을 피일까봐
전전긍긍하고 거기다가 그것도 미리 또 사퇴를 해주고 말이야. 누가 설득했는지 좀 버틸 만도 한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패권 약화되고 있다. 다우카 시대로 가고 있다. 어차피 북핵 보유가 하고 있지 않냐. 북중로 강화, 대북 제재도 무력화된 이 조건에서 탈미 균형, 평화 협력을 위해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자. 그다음에 정치 연대연합 문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진보개혁 연합 세력이 20석, 좀 그것도 김민석이가 줄인다고 발표했으니까 15이든 6가지는 안 줄일 것 같아요. 15가지만 줄여줘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민주당을 견인할 수가 있고 민주당과 함께 연대협력을 해서 탈미균형, 평화협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은 지금 한 14석까지 바라보는 모양이에요. 조국 당은. 그리고 민주연합은 12석 정도 바라보는 모양입니다. 그 합하면은 26석이잖아요. 26석에다가 진보당은 비례 2석에다가 지역구 2명 당선될 것 같습니다. 4석 정도 되고 새진보 용해인이 그쪽도 비례 2석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거의 20석에 육박하죠.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힘있게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고 중도 세력, 보수 세력까지 땡겨야 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민주당 이름으로 세게 선도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 진보개혁 연합체가 하니까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총선 끝난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순순히 양보하겠습니까? 200석이 된다 하더라도 양보가 쉽지 않을 판에 180석에 육박하면은 여권이 균열돼 가지고 폭로가 시작되면서 정세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윤석열 퇴진 항쟁만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룰을 강조합니다만 탈미 균형, 탈미 자주 항쟁을 하자. 윤석열 퇴진 항쟁에 자주 항쟁을 결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여러 가지 카드 작용에 의해서 또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70년의 이 불판, 노회찬이 불판을 갈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 70년 이 불판을 한번 갈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주장이고 고소입니다. 이상입니다.